한국인들을 혼동시키는 게 있는데, 글쎄 요새 신흥 사찰에서 석가모니의 진실사리를 봉안한다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강민 박사는 그 내용으로 보면 태국, 버마, 스리랑카 등의 국적 불명의 스님 등으로부터 뭐 구입했다, 기증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이 뭐 이제 진실사리로 포장된다. 근데 이걸 왜 합니까? 이게 이제 석가모니의 진실사리라고 그러니까 친견을 빌미로 해서 이제 시지금을 뭐 강요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흥사찰에서 석가모니의 사리를 갖고 있다 그러면 봉안 자체로 대외적으로 뭐 위상이 제고되죠. 신자들 모집에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는데, 더욱더 한국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는 시신 화장 유골 부분으로 사리를, 아래 보이시는 그 천옥이라고 그러는데, 현대의 첨단 기술을 도입을 해갖고 사리를 만들어서 준다 이겁니다. 태국이나 버마나 스리랑카 이런 데 등등에서 진실사리로 이제 둔갑을 해갖고 한국에 들어온 것이 그런 예가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더욱더 놀라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2008년 12월에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에 어떤 스님이 광고를 냈는데, 이 광고 밑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보시금 30만 원을 주면 6과, 50만 원에 12과를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불교 포커스에 이제 여수령 기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갖고 이렇게 확인을 했더니, 도낭석굴에서 발견된 부처님 진신사리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분배한다. 그런데 치아사리 이 두 가는 특별상담으로 구입이 가능한데, 심지어는 택배도 가능하답니다. 오케이입니다. 이러니 이게 한국의 석가모니의 진실사리에 대해서 그동안 쭉 얘기하는데, 이게 뭐 사리에 대해서는 얘기해 뭐 의문제기뿐으로 끝납니까? 그래서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이런 광고가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고 꽤 유명한 기관지에서도 광고를 낼 정도로, 그러니까 때로 얻어맞았죠. 태풍이 돼갖고 그랬는데, 이 스님이 조계종이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제 백배 사교하고 자기가 사리를 뭐 팔려는 게 아니라 나눠드리려고 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신사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맛이 간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이 사리는 인간 몸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그 나머지의 고승들인데 이렇게 이제 나온 거라서 그 실체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타종교하고는 좀 그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수가 있죠. 사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사리라면 과학으로 이 내용을 갖다가 찾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한번 같이 상의를 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사리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는데, 답이 오기 전에 전신사리, 즉 등신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답이 후에 쇠신사리로 구분하는데, 등신불은 우리나라에서 별로 잘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한국인 신라완종이 김교강 스님의 석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대 불교 성지인 구화산을 창시한 분인데, 이분이 구화산에서 수행도장을 만들어 갖고 99세에 입적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신을 함 속에 이제 앉은 상태로 넣어뒀는데, 중국에서는 3년 후에 그 함을 개봉을 한답니다. 근데 김교각 그 스님인 경우는 함을 열었더니 얼굴이 생전과 같고 관절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금사슬이 흔드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얘기에서 지금도 우측에는 마찬가지로 김교각 스님의 그대로 등신불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많지는 않지만 중국에는 지금 현재 그 10분의 등신불로 매우 유명한 분이 그 불교계를 뭐 이제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10분 중에 김교각 스님이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등신불이 아니고 쇠신사리로 들어간다 그러면,
세신사리는 일반적인 화장에서 나오지 않고 불교의 다비식을 통해서 이제 등장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한국 불교의 전통적인 다비법은 뭐 이렇다고 그럽니다. 땅속에 거대한 물항아리를 묶고 밀봉 안 하고 흙을 덮고 장작을 쌓고 돌아가신 분의 유체를 얹고 화장을 합니다. 우측에서 보는 게 이제 오라스님 다비식인데, 그런 다음에 화장이 끝난 후 뼈를 수습을 하죠. 그리고 그 묻은 항아리를 빼보면 그동안에 조그마한 보석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것이 이제 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크기가 이제 다양해서 하고 색깔이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등 이제 영롱한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교가 이제 예전서부터 많이 빵빵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뭐 정진하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구산 스님의 뭐 얼마 안 되는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53과 뭐 1960년에 66년에 송광사에서 열반은 효봉 스님 뭐 아주 유명한 분이죠. 34과, 자운 스님 10과, 탄호 스님 13과 뭐 이렇게 쭉 해갖고 뭐 성철 스님의 그 스승인 동산 스님도 뭐 이제 사리가 나왔고, 여기서 보면 조계종 전종종의 해엄 스님 86과, 그리고 2003년에 정대 스님의 뭐 120가나 나왔는데 큰 게 무려 1.5cm나 된답니다. 이런 내용적으로 해갖고 살이 나오신 분이 이제 참 많은데, 좌측에 있는 하단부 해설을 보면 2005년에 입적하신 벽안 스님인데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게 하던 연꽃 모양의 이제 사리가 수습됐고, 보고 우측에 보면 이제 지관 스님이 그 치사리하고 뭐 오가와 구술사리 이렇게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궁금하지 않은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 마곡사의 초란 스님은 사리의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불에 타지 않는다. 이거 뭐 다비식에서 타지 않았으니까 그게 이제 나왔겠죠. 그 다음에 부서지지 않고 아주 단단하다. 뭐 그 다음에 물속에 넣었을 때 가라앉지도 않은 채 중간에 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리에 대해서는 그 모든 고승이 뭐 사리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하신 경봉 스님이나 망공 스님은 다비식을 했는데도 사리가 이제 그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사리 수습을 반대하는 그런 이 고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참 대단한데 법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 있지 사리에 구현된 거 아니다. 그래갖고 사리 수습을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2004년에 입적한 석주스님, 뭐 아주 유명하신 2010년에 입적한 법종스님도 사리 수습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문경 봉암사에 입적할 때 서한 스님인 경우가 이제 많은 그 언론을 타고 그랬었는데, 다비후 빨간색, 흰색, 푸른색 사리가 발견되었어요. 그랬는데도 유언에 의해서 수습하지 않고 뼈와 함께 쇄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리가 나와도 수습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사리를 과거로 보장할 때 사리의 정체가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처럼 해답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불교에는 종교하고 접목돼 갖고 현재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그 태조 이성계가 사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륜이 대답했습니다. 하륜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대신이죠. 정신을 수련하면 정기가 생기고 정기가 쌓이면 사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다의 조개에도 보주가 있고 뱀에게도 명월주가 있으니 조개와 뱀이 무슨 돌을 닦아서 그런 구슬을 만들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뭐 배불승유를 국시를 의시하는 대답이지만, 여하튼 사리의 내용을 내서 그 당시에 사리라는 자체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1398년 명나라 태조야 조선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기를, 뭐 조선에서 송부를 하지 않으니까 보관 중인 사리를 보내달라고 그래갖고 황후민에는 사신을 파견합니다.
그러니까 쪼르륵 해갖고 말 잘 들어갖고 이 사리를 전국에 있는 걸 이제 모으는데 태종 7년이요. 1407년. 그러니까 약 10년 후에 황엄한테 사리를 전달해 하는데 충청도에서 45가, 경상도에서 164가, 전라도에서 155가, 강원도에서 90가에서 총 453회에다가 또 태조 이성계가 오장하고 있던 거 303가를 합해서 추가로 전달해서 뭐 한 700가 이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아래도 보면 태조 이성계가 바라는 금강산 출태 사리 잠구다. 하여튼 예전에 이렇게 이제 보통처럼 됐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의 사리 과거로 보기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개의 몸 안에서 이제 조개에서 나오는데 진주가 나오는 거 뻔하죠. 조개가 생물이니까 인간에서도 사리를 저렇게 조개처럼 진주처럼 만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내용이 아주 간단합니다. 조개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런데 조개가 자기가 뭐 입만 맞게 팍팍 이물질을 빼낼 수가 없으니까 아프죠. 아프면 그걸 갖다가 조개질로 이렇게 물질로 이렇게 쌉니다. 이것을 이제 진주질로 둘러싼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돼갖고 큰 놈 나오고 적은 놈 적으면 천연 진주고 이것을 갖다가 그 조개에다가 이제 일부러 이 씨들을 넣는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인공 진주인데 사실은 진주를 분비하는 뭐 이런 내용적으로 해갖고 물질을 싸서 그것이 조개 형태로 둥그렇게 된다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사리어구의 문제점은 이 씨들에는 것이 그 한두 조개에서 한두 개로 이렇게 있는 거는 말이 되는데 고승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는 수많은 사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막 100가 이렇게 나오고 몇십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진주와 같은 그러한 성격으로 사리가 되기는 어렵다는 이런 뜻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의학자들은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인체 담낭의 담석이나 콩팥의 결성 위장에서 생기는 위석 등이 요올릴 가능성이 참 많다. 그 이유는 뭐 컴퓨터 사용자가 계속 앉아있는 경우도 결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교 승려들이 정자하고 참선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불편한 거 이런 등등으로 따져서 사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보면 뭐 저 담석하고 결성은 콜레스테롤이 많을 때 생길 수 있다고 그러는데 색깔도 노란색 파란색처럼 사리처럼 오색의 색깔을 가진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래 그 사진을 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이것이 중국의 약 50세 정도 된 사람의 콩팥에서 나온 담석인데 그냥 저거 세기도 뭐 어려울 겁니다. 하여튼 인간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돌멩이가. 그래서 의학자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런 얘기입니다. 유기물은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단백질, 지방, 탄수 화물들은 모두 포함하는데 다비식같이 고온의 불께서 모두 연소가 된다. 그래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기물은 좀 있을 수 있다. 존속이 가능하다. 뭐냐면 뼈와 약간의 칼슘 성분인 오색양과 사리가 있을 수 있다. 거기에다가 또 색깔을 다양하게 만드는 거는 수 있는 이유는 고온에서 뼈와 칼슘 성분 등으로 구성된 유리질 성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보시면 좀 큰 거에서 결석이 저렇게 크게도 나온 데는 그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세대학교 이무상 교수님은 일단 사리는 분석해 본 적이 없다. 그랬는데 칼슘을 많이 포함한 신장의 결석, 담석 등이 사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무기물이 칼슘이고 또 이 칼슘이 고열해서 다른 유기물질과 결합하여 어떤 화학 변화를 일으킨다면 뭐 여러 가지 물질이 적어낸다면 상당히 다른 물질이 생기는데 이럴 수 있다. 그래서 뼈를 제어하고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무기물로선 콩팥의 결석, 간이나 쓸개, 기관, 뭐 담석 등이 대표적인데 이런 것이 답에 의해서 사리가 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런 결석이라고 이런 거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동안은 계속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병률이 30%나 되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는 유병은 8%나 되기 때문에 매우 흔한 거다. 이제 사리에 대해서 결석이라고 그런다면 매우 흔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학계에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바로 이겁니다. 정조한 채 몇 년을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는 승려는 영양상태도 좋지 않고 신진대사가 원활할 수 없으므로 결석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특히 이제 성철 스님이 많이 사리가 나온 이유는 15년간이나 앉아서 잠을 잤기 때문에 사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기에서 전세일 박사도 같은 뜻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돌멩이가 생기는데 주먹만한 크기가 돌덩어리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리 역시 돌로 보인다. 추정입니다. 성철 스님에게서도 130개의 사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세일 박사는 일종의 돌멩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학자들이 상당히 조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고 얘기하는 이제 문제,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인체에 생기는 결석이 매우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리가 나온 스님들을 모두 입적하기 전까지 결석으로 고통을 호소한 적이 없어요. 특히 석가모니 이후로 가장 많이 나왔을 것으로 이제 얘기하는 성철 스님인 경우는 목 부위가 수많은 사리가 있었는데 그랬다면 결석이라면 거동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거죠. 그랬는데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바로 전까지도 머리 팍팍 돌리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에 보시면 요로 결석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전 스님들의 살이 나온 분들의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서정동 교수는 적어도 사리가 결석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담속도는 결석에 관한 것도 사리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추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담석등 칼슘 성분이 뼈보다도 열에 약한다는 거예요. 다비식 같은 데에서는 다 불에 탄다 이거죠. 그랬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른다. 그러지만 좌우간 다비의식인 경우에 어떤 사리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는 다비를 해도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스님들을 다비를 해도 수행을 많이 했다고 한 스님에서 좀 나오는데 만약 한 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다비의식에 그래서 어떤 요인이 있다면 다비식을 치른 거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리가 나와야 된다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좌우가 나 있던 사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해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정액축적설이 있어요. 뭐냐면 성생활을 하지 않고 참선으로 수행한 스님을 화장할 때 사리가 나온다고 알려지는 게 이제 통설인데 여긴 얘기하나마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죠. 뭐냐면 여승이나 평범한 불자로부터 다량의 사리가 나온 사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석가모니는 결혼해갖고 아이까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액축적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설득력이 이제 조금 적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데 법력에 따라 사리의 양이 달라진다는데 이거는 금강명경에 아예 적혀 있기는 합니다. 사리의 양과 수행 정도를 결부시킨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리가 한량 없는 육바라밀의 공덕에서 생기면 매우 얻기 어렵고 으뜸인 복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경지보다 몸을 깨끗이 수행한 자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이것도 뭐가 문제냐면 또 불교계에서는 고승에서 살이 나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당연하지만 수행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는 근래 얘기기만 하지만 1989년에 평신도인 85세 할머니에서 사리가 77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 1994년에 교통사고가 난 75세 할머니를 그 경남 고성에서 화장을 했는데 알려지기는 불자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절에 한두 번 다니고 이런 적은 있는 것 같던데 좌우간 그랬는데 여기 놀라운 거는 청색, 황색, 회색, 흑색을 띤 400여가의 사리처럼 보이는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대형은 6cm, 5cm, 2, 3cm, 무려 15가가 되고 콩알 같은 거 쪼르륵 하니까 413가가 됐다는데 이것이 가슴과 좌골 무릎 부분에 사마귀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왼쪽 청월강리에 많고. 여기에다가 1995년은 교통사고는 육군 중위로 화장을 했더니 글쎄 사리형이 발견되고 2001년에도 그 불자의 몸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리형. 이러니까 헷갈리죠. 지금까지 이 사리가 석가모니고 고승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인에서 사리 형태가 나온 건 틀림없으니까 그와 같이 얘기했더니 공주의 정법 스님은 이거에 대해서 불교계의 시각으로 볼 때의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에서 사리가 나오는 이유는 현생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전생에 그만큼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현재 스님이나 비구니가 아니고 이런 불자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전생에 불교와 직간접으로 인연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다.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대단한 얘기입니다. 좌우간 내용적으로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정법 스님의 얘기로는 일반 사람이 볼 때 사리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리형인데 정확한 사리가 아닐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불교계에서 사리를 판별할 때 엄격한 잣대를 적용을 해서 밑에서 저기 해갖고 태고전전 종정 해쳐서는 사리가 75가 나올 때 수습장면인데 저와 같은 걸로 해갖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갖고 사리를 수습을 하는데 고승이 아닌 일반 평범한 스님으로부터 사리와 유사한 것이 많이 나온답니다. 그랬는데 거의 대부분 이것을 사리로 판정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리형을 사리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확률이 많아서 그것을 일반인들은 사리라고 말하는데 앞에 얘기한 75의 할머니인 경우서 불교계의 엄밀한 규정에 의해서 판정된 건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검증하고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좌우간 이 일반인에서 이런 것이 사리형인지 사리인지 고승에서도 나오는 것이 사리고 아닐 수 있다 이러거지만 여기에서 사리에 대한 궁금증은 아주 간단해요. 과학자들은 이 인간에서 나왔으니까 인간에 대한 사리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리를 고열 처리를 해보고 그럼 무언가 단서가 포착되는 게 아니냐.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랬더니 꼭 얘기가 나오죠. 종교적 의미의 사리를 굳이 과학적으로 분석할 이유는 없다. 항상 늘 나오는 얘기지만 종교의 그 성물이라든가 유물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그랬더니 거의 다 진실이 참이 아니라 가짜를 될 확률이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이러지를 않으면 오히려 사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 믿음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밑에 있는 건 성철 스님의 이제 다비식하는 저기 좌우간. 근데 사리의 궁금증이 어디 갑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거 하니까. 그랬더니 마곡사의 정연 스님은 이제 그 불교계를 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과학이 부처의 넓은 마음을 해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과학의 사명은 그 임무를 다한 것인다. 그야말로 철학적이라든가 종교를 할 때 상당히 큰 틀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사리는 단계가 아니라 성물이나 특별적이 아니라 사리는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게 사리가 뭐냐 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은 이제 박박 쌓이는 거죠. 밑에 있는 것이
잘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석가탑에서 그 사리탑에서 나온 살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과연 과학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드디어 과학에 대한 연구가 시도가 됐습니다. 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안재평 박사가 이제 저기였는데 사리의 성분을 분석을 해봤더니 주성분은 뼈와 뭐 같다. 그 말하자면 뼈와 같다고 그러니까 뭐래 인간의 뼈하고 같은데 여기서 보니까 산소와 규소, 칼슘과 인 그리고 크롬, 코발트, 티타늄 도량이 있고 그 다음에 산소와 규소 등의 단단한 구조를 만들고 크롬과 코발트 등이 영롱한 색을 내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발트와 티타늄, 소량 등등 하면 루비오고 사파이어도 들어있답니다. 이것이 이제 산화물에 첨가가 되면 파란색, 붉은색 이런 색깔을 산소, 규소, 칼슘인 크롬, 코발트, 티타늄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색깔들을 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재평 박사 얘기로는 다비식에서 어떻게 사리가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다. 그 나름대로의. 그런데 사리와 비슷한 구조의 보석은 섭씨 1200도 이상의 고온에서 만들어지는데 다비식의 장작불은 대체로 900도로 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뭔가 좀 인간이니까 인간의 뼈 성분이니까 뭔가 있지만 좌우가는 온도가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 조계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의 130여 가의 사리가 수습됐는데 통할만한 것도 있고 엄지손톱만 큰 것도 있었답니다. 이것을 기독교 재단인 연세대학교의 물리학과에서 경산 스님의 문중의 허락을 받은 후 실험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답니다. 강한 쇄도 1300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2000도 이상을 넘어 3000도 가까이의 열을 가해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상당히 높은 데에서.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거는 철판을 눌러 구부리는 프레스기에 놓고 압착을 가하는 누르는 기기의 판과 바닥에 사리 모양이 오히려 눌러지더라 이거요. 그래서 비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물컵에 넣었더니 놀라운 현상이 발견되었다. 비중이 가벼우면 떠오르고 비중이 무거우면 당연히 가라앉아야 하는데 경산 스님의 사리는 컵 속에 내려앉는 것 같으니 다시 떠오르다가 궁극에는 그 컵 중앙에 물 중간에 위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자체에서 언론 정해갖고 이것이 방영도 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학자들이 좀 놀라운 거는 강한 쇄도 1300도에서 녹기 시작하는데 2000도 이상 넘어 3000도 가까이 열을 가해도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헷갈린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지구에서 강한 물질이 다이아몬드인데 이거는 1300도 이상의 열을 넘은 그 탄소로 된 거기 때문에 그냥 기체화돼서 사라집니다. 말하자면 그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지금 인공으로 만들 때는 1200도의 오만 기압을 넣어서 박박 눌러갖고 만든다는 건데 이게 1300도를 넘어서도 버틸 수 있다는 거는 어딘가 모르겠다. 이게 어느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경산 스님의 사리가 어떻게 물 중간에 떠 있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거는 아직도 얘기가 없는데 세 번째는 보다 충실한 과학적 연구가 시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1993년에 입적한 스님의 사리 일과를 인하대학교의 이명빈 박사가 분석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거를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겠습니다. 지름 0.5cm 정도의 파달 크기 사리에서 방사선 원소인 프로토악티늄, 리듐을 비롯하여 티타늄, 나트륨, 크롬, 마그네슘, 탈륨, 인산, 산화알루미늄, 불속, 산화규소 등 12종이 검출되었다. 사리의 성분이 일반적으로 뼈 성분과 비슷했으나 프로토악티늄,
리튬, 티타늄 등이 들어있는 것이 큰 특징으로 놀라운 것은 사리의 굵기 즉 경도는 15,000파운드의 압력에서 부서져 12,000파운드에서 부서지는 강철보다 단단했다. 특히 결석의 주성분은 칼슘, 망간, 철, 인 등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고열에 불타 없어지며 경도도 사리처럼 높지 않아 사리는 결석이 아니다. 이게 이제 단 한 과의 사리를 분석한 거죠. 그 임 박사가 그러지만 결론적으로 사리가 결석은 아니다. 단호히 이제 배제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뼈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프로토악티늄 우측에 있는 겁니다. 리튬, 티타늄 등이 발견돼서 이것이 사리의 강도보다 단단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프로토악티늄이 용량 1600도, 티타늄 용량 1727도 고온에서 녹는 물질인데 여기서 잘 잡는 리튬은 용량점 186도 등에서 저온에서 녹음으로 발견되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이게 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화학이나 이런 데서 다른 원소와 결합되면 고온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도 알려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방사성 원소인 프로토악티늄이 검출됐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방사성 원소는 상온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의적으로는 원자폭탄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불교계에서는 하여튼 사리라고 발표되는 것에는 그 어떤 뭔지 있다는 얘기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사능을 만들 수 있는 사리와 같은 것을 어떠한 틀에 의해서 방사능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상온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검증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곧바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 적으면서 그랬는데 여기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안재평 박사가 본격적으로 지금 사리를 분석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 개를. 그래서 근간 연구 결과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전했는데 좌우간 인간의 지혜는 이런 미스테리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는 데는 이제 위안을 받죠. 그것을 갖다가 충분히 언젠가 발표하는 그런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